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된 비노의 정표현입니다. 네, 이번 세션의 제목은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이라고 해서 의료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부제로 Present and Future로 해서 현재 이제 의료인공지능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 같은지 제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반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료 AI를 개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의료 AI를 현재 의료 현장에 도입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의료 AI가 필요한 배경, 그리고 이제 학계나 산업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개발되고 있는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필요의 이유는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의료 AI가 의료진들이 분석하고 적용을 해서 환자들의 최선의 치료나 처방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데이터, 너무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의 4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는 워낙 볼륨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상, 시계열 데이터, 텍스트, 유전체 등 모든 형태의 데이터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또 데이터의 신뢰도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아주 빅데이터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병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미 사람의 인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점점 더 빠르게 쌓이고 있고요. 이미 IBM의 조사에 의하면 이제 사람이 처리해서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하기에는 이미 200배 이상이 많은 데이터가 지금 수집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의료진의 숫자는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노령화되고 또 이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들이 보급이 되고 하면서부터 이제 의료진의 숫자는 점점 더 부족하게 되고요. 또 더군다나 이런 많은 폭증하는 데이터에 비해서 증가하는 의료진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료에 있어서 많은 의사결정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성 망막병증에 대한 판단을 보더라도 우리 이 안저라고 불리는 우리 안쪽 망막 쪽에 있는 영역을 사진으로 찍고 거기에 나타나는 이런 혈관이나 혹은 이제 옵틱 디스크나 이런 변화들을 보고 병변들을 보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정상일 경우에는 대부분 일치도가 높지만 비정상일 때는 일치도가 매우 낮습니다. 60%에서 65%. 이게 같은 의료진이 보더라도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고, 또 서로 다른 의료진들이 보더라도 오른쪽에 이제 구글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환자를 보더라도 모두 이제 미국에서 안과 전문의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상에서부터 아주 제일 심각한 단계까지 모두 다르게 판단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흉부 CT를 촬영해서 이제 폐암인지 의심하는 단계에서 보더라도 결절을 보고 이게 어떤 형태의 결절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일치도가 60%대가 좀 채 안 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의심되는 경우에 조직을 떼내서 이건 이제 브레스트 캔서를 의심할 경우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한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완전히 정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특정 환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병리 의사께서 이제 암이라고 의심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반대 케이스로 암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비중이 매우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이겠죠. 그래서 또 환자의 상태는 하나일 텐데 그것을 이제 보는 의료진 그리고 언제 보는지 언제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이제 우리 건강과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한 의료란 서비스 자체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적이어야 되고 또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지만 여전히 상관벽지나 오지, 그리고 특히나 심야 시간대 의료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 여전히 개발도상국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스케일러블한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이런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도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게 바로 AI가 되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AI는 등장한 지 오래되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이런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분석하고
예측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 있어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 AI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계기는 이제 의료 데이터의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라이즈드 돼서 이제는 컴퓨터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경험을 하셨겠지만 옛날에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실제로 출력을 해서 차트로 들고 다니고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 이제 판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완전히 디지털라이즈돼서 모니터를 보고 이제 판독을 하고 이제 하는 환경이 됐죠. 마찬가지로 병리도 조직 검사 결과도 현미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만들어서 이제 보고 판독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디지털 패솔로지라고 디지털 병리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이 병리 슬라이드를 이제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 큰 병원에 가면 병리 슬라이드 보관하는 장소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 큰 부담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스캔을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AI에 의해서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의료 데이터들이 디지털라이즈 됐고 이제 좀 더 연결이 많이 되면서 이제는 AI를 학습하기에 좋은 이런 환경에 갖춰졌고 또 의료 데이터의 속성상 매우 용량이 크고 한 점들을 이제는 GPGPU 같은 이런 강력한 하드웨어 바탕으로 연산량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나 병리 슬라이드는 해상도 자체가 수십만 바이 수십만으로 기가픽셀 단위의 이제 영상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좋은 하드웨어들이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세대 GPU들도 발표되고 속도 향상이 상당히 드라마틱한데요. 이런 것처럼 빠르게 하드웨어들이 발전하고 무엇보다 또 좋은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이제 드디어 의료에 있어서도 AI가 적용되기 최적의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드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는 GPS라고 부르는데요. G. 필립스 시멘스라는 이제 진단 영상 검사 장비들, CT나 엑스레이나 MRI나 뭐 이런 것들이 혹은 수술 도구, 존슨앤존슨이나 뭐 이런 수술 도구를 만드는 이런 하드웨어 의료기기를 먼저 떠올렸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작년에 RSNA라고 북미 영상의학회 가장 큰 이제 영상 관련된 최고 권위의 학회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전시도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AI 쇼케이스라는 특정 층에 이제 완전히 별도의 AI 회사들만 모아서 전시하는 곳에 전시를 한 회사입니다. 처음 그런 파빌리온을 열었는데도 100개 넘는 이런 AI 회사들. 이게 전부 다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아주 작은 회사, 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스를 만들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G나 뭐 필립스나 모두 여기서 전시를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빠르게 의료기기의 정의가 확장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기존의 의료기기 한계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또 AI 기반으로 극복하는 그런 솔루션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제목에 있듯이 소프트웨어 as a medical device라고 SAMD라고 부르기도 하고 SAM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기기의 차세대의 대표로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장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요. 또 헬스케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런 AI 회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도 한 6년 전에 의료 AI라는 말이 생소할 시점에 저희가 여러 병원들과 이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기술로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현재 오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크게는 라디올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상의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이제 엑스레이, CT, MR 가지고 판독을 하고 우리 질환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에 대한 진단보조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또 아까 보셨던 조직 검사를 도와드리는 그래서 어떤 질환을 특히 암 같은 경우에 확진을 하게 되는 그런 병리 검사를 도와드리는 솔루션.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데이터로서 아주 중요한 우리 생체 신호,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흡, 맥박, 뭐 체온, 심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몸의 크리티컬한 이벤트들을 미리 예측해서 대응을 하게 만드는 이런 솔루션. 그다음 마지막으로 EMR 안에 존재하는 여러 데이터, 특히 이제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용 음성인식 솔루션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꾸준히 받고 지금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3명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지금은 이제 한 120명
정도 가까운 여러 AI 연구자 한 70% 정도는 연구자 개발자이고요. 뭐 그중에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다양한 이제 구성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로 저희가 여러 솔루션들을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규제 하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안정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증하여야만 이제 의료 현장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임상 시험을 거치고요. 흔히 이제 우리가 신약 개발할 때처럼 그 정도로 까다롭진 않지만 또 임상 시험을 거쳐서 엄밀하게 검증을 통해서 이제 식약처의 승인을 받게 되고 또 저희 여기 보시는 상당수의 솔루션들이 CE 인증도 받았고 현재 FDA도 승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과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의료 AI인 보온에이지라는 솔루션이 뷰노메드 보온에이지라는 솔루션이 국내에서 AI 의료기기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CE 인증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AI 혁신 의료기기로 혁신 의료기기 중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 펀더스 AI 솔루션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기존에 없던 이런 제품들을 꾸준히 만들면서 꾸준히 혁신 이 분야에서 이제 혁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게 연구 개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 솔루션을 의료 현장에 도입해서 사용 중인 곳이 130곳 가까이 되고 꾸준히 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개략적인 배경이고요. 이런 의료 AI 솔루션, 저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상용화한 이런 의료 AI 솔루션들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 세대 인공지능이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모델을 이제 임상 검증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화하는 이런 제품화 플랫폼까지 전반적으로 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 그다음 제품화 플랫폼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는 이제 이게 절차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레이블링을 하고, 그러니까 AI 학습을 위한 정답 셋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아진 인풋, 뭐 이미지라면 이미지가 되겠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프리프로세싱하고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야 드디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모델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절차적인 것 뒷단에는 이제 또 하나의 백본이 되는 엔진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이제 뷰노넷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에 그때 거의 초기 시절에 그때부터 저희가 만들었던 딥러닝 엔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전반적으로 순서를 보면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중요한데요. 이제 시간상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 분야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아무데나 뭐 구글링을 통해서 이렇게 구글 이미지나 뭐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야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뷰노 그래비티라는 시스템이 들어가서 병원에 이런 의료 데이터나 여러 가지 EMR 데이터나 이런 병원의 의무 기록들을 접근하고 또 연구 개발을 할 때 환자의 개인정보,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는 이런 것들 익명화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병원의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또 익명화하고 하는 이런 프로토콜들을 만들고 또 시스템을 이제 패키지화해서 병원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익명화나 뭐 제식별화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제품이 개발됐을 때 AI 솔루션과 또 커뮤니케이션하는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또 이런 시스템들과 구조를 잘 설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구 개발이 단일 병원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병원들과 개발을 하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병원들과 협업을 할 때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 개념으로 동시에 데이터를 쓰고 이제 학습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병원을 이제 순차적으로 돌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병원 밖으로 나오는 것에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도 복잡한 면들이 있고
병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보안 문제로 이제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들어갔다가 학습을 하고 나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해결이 되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정답을 만드는 여러 가지 툴들을 저희도 이제 연구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이렇게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의료진들만 병변을 찾고 그다음에 병변을 분할하고 뭐 이런 정량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이런 레이블링 툴을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3차원 영상들의 경우에는 모든 슬라이스, 이게 수십에서 수백 장 되는 슬라이스에 모두 이렇게 분할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그리는 것이 상당히 타임 컨슈밍 합니다. 상당한 많은 노력이 드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완전 프리미티브한 이런 툴로서는 이제 연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안에 또 AI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특정 슬라이스에 그리면 자석처럼 이렇게 달라붙고 다음 슬라이스에서는 이제 그 변화를 인지해서 스스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계속 확장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영상의 배율 확대 축소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그 마스크가 보여지는 시각화를 달리하는 이런 기술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펀더스 AI를 만들 때 썼던 레이블링 툴에도 역시 이 작은 우리 망막의 영역이지만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들을 스스로 탐지하고 영역을 자동으로 분할해서 레이블링을 아주 쉽고 편하게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뒷단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전부 논문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멀티 스텝에 아주 이제 다단계의 이제 세분화된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펀더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10만 장 넘는 영상을 57명의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총 이제 3중 판독을 받았기 때문에 30만 장 넘는 30만 개가 넘는 레이블링을 가진 큰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뿐 아니라 이제 저희도 의료용 음성 이식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녹음되는 것과 판독문으로 써진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칭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툴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생체 신호 예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분야에 맞게 각 특정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어노테이션하고 데이터가 병원마다 조금씩 포맷이 다른 것들을 일관하고 하는 이런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일단은 정제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접해준 이제 앞서서는 레이블링 하는 거에 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전처리 과정에서 보다 보면 데이터가 미싱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뭐 평균으로 집어넣었던 최근 데이터로 집어넣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또 이것도 예측을 통해서 이제 채워넣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ECG 같은 심전도 같은 데이터도 단순히 그냥 뭐 의미 없게끔 평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이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이제 프라이어 날리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처리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의료용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환자들이 비슷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특정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녹음의 양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들의 데이터와 특정 선생님들의 이런 스타일을 반영해서 특정 환자가 마치 실제로 발음한 것과 같은 이런 신세틱한 이런 스피치들을 만들어서 이제 학습하고 있고 이거는 작년에 아이캐스트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료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의료 데이터를 다룰 때 특정 병원에서 모인 데이터가 다른 병원의 데이터 전혀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저희가 A라는 병원에서 AI 모델을 만들어서 B라는 병원에 적용을 하면 분명히 많이 낮아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노멀라이즈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노하우들을 쌓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장비의 데이터 이런 경우에는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것으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AI가 학습했던 도메인으로 끌고 오는 이런 방식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염색하는 방법이나 스캐너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컬러 스페이스에서 이제 특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또 오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는 분포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오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내용들도 지금 서밋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하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CT 장비로도 여러 가지로 촬영할 수 있고 또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에서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영상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AI 모델이 조금씩 성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불리는 영상의 해상도를 높이는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thick slice thickness라고 해서 우리 몸의 좀 넓은 공간을 하나로 표현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러한 이런 영상을 thin section이라고 불리는 얇은 세밀한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전반적으로 AI 모델과 기존의 이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는 프리 프로세싱 관점이면 이제 실제로 AI 모델을 만들 때도 사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관점에서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매니폴드 믹스업 같은 경우에 뭐 기존에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많이 쓰였는데요. 보시면 이런 저희 보네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디널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보면 특정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상당히 데이터가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변에 이제 레이블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데이터들의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제 믹스업을 통해서 조금 데이터의 부족을 좀 완화하고 매니폴드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미카이라고 의료 영상에서는 가장 좋은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서도 발표를 할 예정이고, 또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도 믹스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기에 암이 생긴다 그럴 때 그 장기에 전부 유니폼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암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특정 위치의 암은 자주 발생하고 특정 위치는 드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믹스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능 보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있어서도 이제 프리트레이닝 관점 혹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관점에서 이제 미리 레이블링 없이,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이벤트 자체가 매우 레어합니다. 장기간 동안 이런 기록된 시계열 데이터 대비 특정 이벤트, 예를 들면 심정지나 폐혈증이 발생하는 이런 이벤트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레어한 케이스들만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아주 엄청나게 임밸런스된 데이터고 실제로 학습할 데이터의 수가 파지티브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통해서 모델을 어느 정도 만들고 이걸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관점에서 이제 레이블이 없는, 의료에서는 아주 흔한 세팅인데요. 의료진이 레이블을 한 이제 하드 레이블이죠. 그러니까 아주 스트롱 레이블이죠. 아주 병변의 위치까지 잘 레이블이 된 이런 데이터는 듣는데, 대신에 이제 벌크로 엄청나게 많은 엑스레이들이 존재할 때, 혹은 되게 위크한 정보만 존재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데이터들을 잘 서로 잘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의로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혹은 액티브 러닝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 데이터를 확장하는 관점에서 봤던 건데요. 유사한 태스크들을 묶는 겁니다. 이거는 태스크놈이나 뭐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위암 관련된 AI 모델을 만드는데 데이터가 드물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위암과 과연 어떠한 암이 비슷할 거냐를 관점에서 트랜스퍼 러닝을 하나의 매트릭으로 봐서,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 AI 모델의 정확도를 하나의 매트릭으로 봐서 비슷한 암들끼리 묶게 되고, 이렇게 묶었을 때 이제 실제로 한 암종의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보다 정확도가 매우 좋아진다는 걸 보고 어떤 암들끼리 유사한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고 또 실제 모델 성능 높이는 데 적용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AI 모델 구축할 때 중요한 게 요즘에 워낙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 게 바로 뭐 인터프리터빌리티 혹은 익스플레이너빌리티인데요. 그래서 뭐 가장 직관적인 거, 의료에서는 특히 의료 영상에서는 AI가 그냥 결과만 주는 게 아니라 병변의 위치를 함께 주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일이 병변의 위치를 다 표시하자고 하면 너무 많은 어노테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리전 가이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서 AI 모델이 영역을 미리 분할하기 때문에 그냥 원클릭으로 그냥 병변을 그리실 필요 없이 그냥 대략 어디 있는지 점으로 찍기만 하셔도 이게 가이드가 돼서 또 훨씬 세밀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12가지 이상의 소견에 대해서 매우 높은 정확도로 AI가 찾고, 또 이 소견의 위치에 대해서도 그냥 나이브하게 그리는 캠 같은 이런 액티베이션 맵보다는 훨씬 세밀하게 병변을 잘 찍어내는 이런 모델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연구들, 이런 관련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좀 어블레이션 스터디 통해서 실제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펀더스 이미지를 봐도 우리가 코로나리 아터리 칼슘 스코어라고 이제 우리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높은 이제 리스크 팩터인데요. 이게 높은 환자들을 안저 영상을 보고 분류할 수 있다는 건 이제 구글도 발표한 바 있고 저희도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예측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 안에 있는 구조물들에 대한 정보 AI 모델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들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이게 예측력이 떨어지는지 뭐 이런 걸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AI가 어떤 걸 보고 예측을 하는지 설명하는 이런 하나의 연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의료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조금 느리네요. 의료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의사 결정이 일단은 패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료 영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영상을 보고 패턴, 의료에서는 이제 소견이라고 그러죠. finding이라고 그러는데 패턴을 이제 find하고 그걸 기반으로 종합을 해서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다. 혹은 진단이다. 이렇게 내리는 투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나의 뉴럴넷으로 하기 위해서 펀더스 이미지에서 이제 진단과 파인딩을 이런 연계를 해서 일단 파인딩을 찾고 이걸 기반으로 진단을 만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의료진들이 하는 행위를 미믹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파인딩들이 어떤 진단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기여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이건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체 신호 같은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시간대, 어떤 채널의 정보가 ECG 같은 경우 이제 12리드까지 이렇게 채널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타임에 어떤 채널이 중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ML도 여전히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의료에서도 워낙 많은 모델을 구축할 때 워낙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좀 최소의 자원으로 이제 모델을 저절로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것도 작년에 이제 미카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개발할 때 고려할 여러 가지라면 이제 적용할 때 관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만든 AI 모델을 그냥 바로 병원에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진 AI가 안전한지 그리고 실제로 정확한지 이런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과정이 임상시험이고요. 그 전에 이제 AI 성능을 제3의 데이터로 이제 검증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엑스레이에서 병변을 검증을 하는 솔루션도 저희가 이제 성능을 검증하고 이거를 의료진이 실제로 썼을 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합니다. 보시면은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경우에 가장 이제 비약적으로 이런 AI를 쓰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이제 AI를 쓰시게 되면 여기 왼쪽 그림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소라식 레디올로지스트 선생님들이 바로 흉부만 전문으로 보시는 영상학과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AI를 쓰지 않으셨을 때보다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AI를 쓰게 되면 더 정확하게 판독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시간이 또 그만큼 감소되는 데 비해서 이렇게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보시면 이렇게 심장 뒤에 숨어 있는 병변이나 뭐 이런 갈비뼈, 립에 이제 가려져 있는 이런 병변들, 이런 것들은 이제 9분이 참여하셨는데 모두 찾지 못하셨던 케이스인데요. 이런 것들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몸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을 때도 안정적으로 병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그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모델을 만들고 또 그걸 일부 스플릿해서 테스트 데이터로 쓰는 것을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합니다. 근데 AI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시점부터 새롭게 모이는 데이터를 평가를 하는 걸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리 같은 경우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뿐 아니라 위더 스터디라고 해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AI를 썼을 때 실제로 시간이 줄거나 정확도가 높아지는지를 검증을 했고, 예상했던 결과대로 그렇게 이제 정확도는 높아지는 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이런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생체 신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쓰던 여러 가지 얼리 알람 스코어 혹은 트리아지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AI와 함께 적용했을 때 훨씬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들 여러 스터디로 검증을 했고요. 이렇게 검증이 되면 이제 임상시험, 이 복잡한 절차인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시각처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을 하게 되고, 이게 가이드가 있습니다. 시각처에서 가이드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이 가이드에 따라서 처음으로 이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고, 다기관 때에 따른 한 기관과 하지 않고 다기관 임상시험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안저 같은 경우 12가지 소견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고 시인증도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허가를 받게 되면 실제 병원에서 써야 될 텐데요. 병원에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 시스템 안에 인티그레이션 돼야 되고, 혹은 이제 오른쪽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이제 현재 100여 개의 병원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병원 시스템에 인티그레이션 된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이번에 코비드 사태 때 2주 정도 준비를 해서 전 세계 이제 무료로 빠르게 체스 엑스레이와 CT 관련된 솔루션을 무료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30개 넘는 나라에서 200개 넘는 의료기관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또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에도 좀 소개가 됐고, 엔비디아 GTC 키노트 할 때도 이제 코비드-19 리서처로 소개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장비에 탑재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갔고요. 또 하나의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실제로 이제 의료 현장에 도입하다 보면 대단히 좀 데이터 품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오류들이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adversary attack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영상을 회전하거나 작은 이제 점이 찍혀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adversary attack을 저희가 스스로 해보거나, 혹은 이제 영상의 품질이 안 좋을 때는 스스로 ungradable 영상이라고 인지를 해서 재촬영을 요구한다든지 AI 결과를 믿지 말라고 걸러주는 기능들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끝이 났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까지 AI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하는 점들을 설명드렸고, 현재 트렌드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약간 안전한 AI, 데이터 자체의 uncertainty나 AI 결과의 uncertainty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한 안전한 AI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의료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설명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의료 자체에서는 데이터 양 자체는 폭증하지만 이제 AI가 학습하기 용이한 스트롱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셀프 혹은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중요하고, 또 새로운 이제 프로토콜이나 데이터에 대해서도, 병원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성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중요합니다. 제품 입장에서는 응급 영상이 여전히 아주 임상적 수요가 높고요. 사람이 결국에 의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시점이 AI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이게 그냥 뭐 따로 모니터 하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기존의 워크플로우에 잘 녹아 들어가야만 쓰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 의료 장비에 탑재되거나 혹은 이제 하나의 솔루션에는 패키지 형태로 공급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결론인데요. 그래서 AI가 이제 의료에서 많은 도움을 줄 거라는 근거들은 충분합니다. 아주 많은 좋은 놈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의 단점은, 지금까지 장점이었지만 단점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현재 AI는 충분한 성능을 가진 AI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레어 캔서 같은 경우에는 AI의 개발이 상당히 더디다. 여전히 연구할 분야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대부분 진단 보조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진단뿐 아니라, 진단은 사실은 문제만 찾아주는 거고 해법을 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처방이나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확장하는 측면에서 병리 영상을 정령하고 어떤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어떨 건지 예측하는 이런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 올해 AACR, 아스코 같은 데다가 이런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협업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의료 영상만 있거나 생체 신호만 있거나 이렇게 파셜하지 않고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합쳐지고, 또 많은 뭐 AI 연구자, 의료진, 생명공학자 등등 많은 분들이 협업을 하면 우리 건강에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발표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3가지 정도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AI가 사람이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진단도 하고 의학 용어까지 알아들으면 미래의 의사는 처방만 하면 되는 시대가 오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될 미래가 언젠가는 올 수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제 뻔한 것들은 AI가 잘하겠죠. 근데 여전히 상당히 애매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하게 되고요. 지금의 의료 AI를 이제 설명하자면 자율주행차 레벨 5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 지금은 아주 똑똑한 내비게이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탈 때 전국 도로교통 지도 이런 거 들고 또 도로가 계속 바뀌니까 맨날 책 새로 사고 이런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걱정 없이 길은 믿고 운전에 집중하는 것처럼 의료진들이 이제 AI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도움을 주면 그걸 기반으로 믿고 진료에 좀 더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아주 먼 미래가 되죠. 그리고 데이터 또는 표본이 매우 적은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도 비노의 기술로 찾아낼 수 있네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당히 데이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게 무엇보다 개발을 하더라도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임상에 적용한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잘 작동할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의료 AI 솔루션은 진단용으로만 사용 가능한데 AI가 직접 의료하는 미래가 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예상 시기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AI가 뭐 이런 직접 의료하는 미래라는 표현이 아마 수술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뭐 기술적으로 많은 기술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책임 문제도 있고 또 검증의 문제도 있고 이게 단 한 번 실수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좀 검증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진단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치료나 처방, 그다음에 예후 예측 이런 데에서는 지금 많은 성과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물 치료를 할 때 암 환자에 대해서 이제 처방을 할 때 이제 기존에 쓰던 이제 프로토콜대로 그러니까 특정 어떤 환자는 어떤 약부터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쓰고 이런 프로토콜로 이렇게 치료를 했다면 이제는 아주 개인화된 이 환자는 이 약을 쓰더라도 반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약은 패스하고 이 약이 가장 적합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이것부터 사용을 하게 되면 비용뿐 아니라 환자의 뭐 고통이나 혹은 치료에 대한 기간도 매우 단축될 겁니다. 그래서 AI가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머지않은 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결국에 이제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언젠가는 도입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좀 고려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